올해 아무래도 이제 리서치하려면 이제 독립 리서치니까 아무래도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들 리서치 좀 하고 그러시는 편이잖아요. 네. 뭐 예정된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올 한 해 그냥 어차피 올해 마지막도 출연이시기도 해서 올 한 해 대략 대표님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중소형주를 이렇게 오래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대형주 중에서도 뭐 어떤 섹터 중에서도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이렇게 상위주들을 그 매매하는 그런 그 주도주 매매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들도 이제 중소형주를 커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좀 중형주 그리고 그렇죠. 대형주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뭐 30대, 40대의 그런 그 주니어 매니저들이 주니어 그리고 실무진에 있는 그런 매니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경험을 하고 왔었던 그런 그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스타일의 매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또 ETF 시장이 이제 많이 커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네, 그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ETF라는 이 상품이 물론 뭐 최근에 나온 상품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의 뭐 주도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시장 이 상품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러니까 그 어떤 리스크를 좀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한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워낙 있다 보니까 점점 하여간 이 ETF 시장의 어떤 시장 영향력이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만 놓고 보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뭔가 시장의 어떤 결이 네. 좀 바뀐다든가 네. 뭔가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위주들 위주의 그런 투자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장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0%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들이 코스닥의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네. 그 기관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한 4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국민연금이 운용 규모가 이제 한 1,300조 원 정도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 이제 좀 코스닥 쪽에 그 어떤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네. 시장이 급격하게 좀 뭐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정도만 들어도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연기금의 매수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사실은 오늘도 코스닥은 연기금이 네. 사요. 네. 58억 3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코스닥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에 대해서 그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리튬 생산량을 이제 조금씩 늘리겠다. 기존에는 이제 그 리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산 제한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통제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전하면서 올 상반기에 일단은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들이 뭐 개별 종목들마다 어떤 그런 그 호재성 기사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슈가 시장에 이제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그런 관심들을 많이 끌고 있는데 예. 코스피는 뭐 5천이라고 뭐 하도 얘기를 해서 귀에 네. 따갑게 들었는데 원래 천스닥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코스닥 천 간다. 뭐.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만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많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네. 보면 코스닥에 대한 그런 그 관심도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제 그 정책에 반하지 말라. 우리 주식시장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네. 거꾸로 얘기하면 정책에 편승하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 뭐 이게 뭐 원래 오늘쯤 나오기로 했는데 뭐 연말 뭐 이렇게 좀 연기됐다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에서 원래 비중이 3%였던 게 예를 들어 5%로 2%포인트가 늘어난다 그러면 50% 이상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코스닥한테는 엄청나게 큰 네, 맞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니까 단비죠. 네. 그렇게 된다고 시장 그러면 규모가 워낙에 네. 좀 이제 작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뭐 4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서 저는 네. 사실은 내년에 이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속아내는 작업을 되게 강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네.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스닥에 그런 외국인 자본들이 좀 들어와야지 확실한 그런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스닥의 PER 수준이 100배가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여전히 참 높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막 이익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됐는데 그렇죠. 네, 이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한 지가 이제 2024년도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실적이 기반이 된 그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이제 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0배가 넘는 이런 시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투자하기도 너무 시장 규모가 작고 아까 작은 말씀드렸죠. 데다가, 예. 예. 그리고 너무 비싼 비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부의 그 활성화 정책이 만약에 이제 개선이 되려고 하면 이제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기업들을 좀 빨리 퇴출시키고 그리고 네. 좀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그 뭐 시장의 그런 그 그럼요. 밸류를 제대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자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량만 많아가지고 네. 계속 말씀하신 대로 밸류를 희석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지금 계속 되겠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배당주 분리고 와서는 세법 개정안도 이제 얘기가 다 됐고 하니까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가 물론 코스피 쪽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그렇게 되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수혜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말씀 들으면서 느껴집니다. 지금은 대표님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딱히 확실한 이를테면 주도 섹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월, 10월 같은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없다라고 할 때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겠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뭐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고 네.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반도체 시장의 그 대형주가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런 어떤 그 차익 매물들이 네. 이제는 좀 다른 섹터들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예.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발표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것처럼 뭐 거기도 트럼프 정부가 민다는 얘기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섹터들이 그 시장에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도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AI라고 하는 큰 테마가 그렇죠. 지금 1, 2년 안에 그 사그라드는 거는 좀 아니죠.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준까지는 투자가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산업이 상당한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는 게 이제 기정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그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뭐 장기적인 그런 흐름에 봤었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의 위주가 되는 그런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내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이라든지 네. 방산 같은 그런 섹터들에 이제 조금씩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AI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초메가 트렌드 이거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 네. 그게 뭐 이제 조방원전이 다 해당이 되는 걸 맞습니다. 테고. 네. 뭐 당연히 반도체야 뭐 메인 섹터가 되는 거고. 사실 또 AI에 로봇이 또 연결이 되니 로봇도 분명히 그러니까 결국 다 기승전 AI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AI의 거품론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어떤 그런 뭐 그 투자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니면 뭐 투자가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가 계속적으로 뭐 향후 1, 2년은 충분히 이제 확대가 될 거라는 그렇죠. 게 이제 네. 그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버블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자면 이 기존에 이제 그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에서 그런 AI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 1월에 아주 진짜 쇼크였죠. 네, 그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같은 퀄리티인데 투자 비용이 상당히 적었었다는 게 그렇죠. 이제 시장의 그게 이슈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AI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그 효율화를 맞습니다. 향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AI라는 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잘 더 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향후 뭐 1, 2년 안에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뭐 무조건적인 투자가 인프라 필요하다. 투자 계속 진행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에 그런 버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손정희 그 회장 같은 경우도 뭐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되게 그 반박을 했는데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는 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반도체 산업은 뭐 향후 1, 2년 정도는 되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또 몇 년 지나고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마무리된 수준에 가면 또 이제 실제로 소비자 단에서 AI가 적용이 돼서 또 실제 생활이 되게 편리해지거나 또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또 올라간다든가 말씀하신 효율성이 좀 좋은 뭐 이런 또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번 뭐 부침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기술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조금은 슬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접하는 그런 시점들이 지금도 GPT를 유료로 사실 쓰고 있어요. 네, 네.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더 이제 그렇죠. 직접적이고 예.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효율화의 거의 맞아요. 최고점에 있다고 볼 맞아요.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는 확실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그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를 하고 대체하고 있고, 있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발전된 차원에서 이제 그 로봇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네. 각 집집마다 이제 이런 그 어떤 로봇을 상용화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드리는 그런 그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이 그러겠죠. 되거든요. 네. 그때 좀 됐었을 때는 이 로봇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의 그 로봇 섹터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들이 되게 좀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지하게 오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아마 수치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는 당연히 주가는 그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시간이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아서요. 오늘 올해 마지막 또 모시니까 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이제 리포트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탐방도 많이 다니셨고, 그냥 한 종목만 올해 네. 대표님이 리서치 하름에서 탐방하고 리포트 쓰셨던 것 기업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회사, 그냥 지금 사실 약간 이건 예정이 없던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생각나세요? 일단은 제가 그 자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존비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몇 번 거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리포트도 쓰셨고.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유럽계 사모펀드에서 네. 인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주당 넘어갔죠. 12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주당 11만 원. 12만 원. 12만 원, 네, 네. 지금 한 9만 5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GPT를 자기의 그런 소프트웨어에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카카오 안에서도 이제 그런 그 검색 서비스들을 GPT로 할 수 있게끔 맞아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 ERP 시스템 안에 이제 그런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발전을 시키면서 뭐 고객들의 그 활용하는 그런 단가들이 원래는 개별 그 기업들마다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 뭐 35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EQT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그냥 인수한 게 아니라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그 ERP 기업들을 많이 인수해 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원래 이 사모펀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주당 12만 원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만 뭐 공개 매수에 대한 그런 의지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 되게 뭐 좋은 회사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개 매수라든지 뭐 자사주도 지금 한 7%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하는 근시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회사의 그런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너십이 주주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ERP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더존비전이라는 이 브랜드, 이 회사 ERP. 사실은 이 회사가 ERP라는 거를 기업들한테 굉장히 대중화시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굉장히 예전부터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했고, 이번에 사모펀드에 또 넘어갔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감도 좀 말씀하신 대로 있고. 예. 하여간 올해 탐방 다니시고 리포트 좀 말씀, 내년에도 좀 최 대표님 계속 모시면서 또 좋은 기업들 소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